여지껏 숨기고 싶었던 책은 없었다. 하지만 이 책만큼은 숨기고 싶다.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에 쓸 수 있는 엑기스만 담은 느낌이다. 특히나 상황과 고객에 따른 맞춤 퍼널과 스크립트는, 자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최근에 제가 쓴 한 책의 추천사예요. 사실 이 추천사를 쓸까 말까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카피가 좀 세잖아요. 정말 숨기고 싶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마음 가는 대로 카피를 썼는데, 써놓고 나니까 좀 인위적인 느낌도 들고 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책을 받아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읽고 나니까 이 카피를 쓴 게 전혀 후회가 안 되더라고요. 인위적이라는 생각 역시 들지 않았고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출판사에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제 카피를 띠지까지 해서 디자인을 해주셨더라고요.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뒤에도 제 추천사가 빼곡히 적혀 있고요. 네, 카피가 좀 매력적이었나 봐요. 참고로 이제 팔지 마라 사게 하라, 보는 순간 사게 되는 1초 문구 책으로 유명한 MJ 소비자 연구소 장문정 대표님의 추천사도 여기 있어요. 이제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2022년은 저에게 참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한데, 크고 작은 상품들을 기획하고 런칭해서 총 5억 원 가까이의 매출을 올렸어요. 이 온라인 상품의 특성상 원가가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매출의 90% 이상은 순수익이고요. 아마 90%의 마진이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온라인에서 유형의 제품이 아닌 무형의 제품을 파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마진율이에요. 저는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를 3년 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책과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책과 온라인 강의에만 거의 뭐 수천만 원을 쓸 정도로 열정적이고요. 물론 교육의 내용들이 겹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교육은 정말 돈이 아까울 정도로 별로인 것들도 있었어요. 이런저런 좀 선택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저도 이제 성장을 한 거겠죠. 중요한 건 제가 책을 통해 배운 내용들인데, 사실 실무적인 내용은 책에서는 거의 배울 수가 없었어요. 대체적으로 책에는 마인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고, 실무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습득을 했죠. 재미있는 건 제가 숨기고 싶다는 이 책, 마케팅 설계자는 뭐 제가 추천사를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오롯이 실무에 관련된 이야기들의 향연이에요. 그래서 보자마자 와 라는 감탄사가 저는 나왔어요. 이 책의 내용과 좀 비슷한 강의들이 대부분 거의 50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걸 이제 숨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한 이 러셀 브런슨은 저도 잘 몰랐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미국에는 이제 워낙 많은 유명한 그런 비즈니스 마케터, 사업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책을 내거나 혹은 구독자가 많은 그런 유튜브 채널에 인터뷰격으로 나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러셀 브런슨은 1000억 규모의 마케팅 회사를 이끄는 젊은 CEO예요.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에 러셀 브런슨이라고 검색을 해도 무언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일부 이제 온라인 마케팅 전문 꾼들 사이에서만 이런 책의 원서를 통해서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혹은 비공개적인 강의 영상을 습득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료 강의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원서의 내용이 고가의 자료가 되는 셈이죠. 이 러셀이 책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게 마케팅 퍼널이라는 거예요. 퍼널이 직역하자면 깔때기라는 뜻이거든요. 깔때기가 가면 갈수록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쏙 빨려 들어가고요. 마케팅도 이런 깔때기를 이용하면 정말 내 상품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치 있게, 즉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어요. 마케팅 퍼널은 마케팅 이론 중에 아주 기본적인 것에 속해요. 그런데 이 퍼널을 설계하기 위한 방법론이나 실제 사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작해서 전환을 시키고 또 전환을 시킨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러셀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책에서.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런 퍼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좀 구축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건 대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하나의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자면,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으로 한 세무회계법인에서 우편이 날라왔어요. 저는 처음 보는 그런 세무회계법인이었는데, 작은 회사를 위한 집중 절세 전략 7가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고, 부제가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비법이었어요. 단순히 광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목에 이끌려서 버리진 않고 내용물을 나중에 이제 봤는데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절세 전략들이 주르륵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절세 전략에 대해서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QR코드를 찍으면 알려준다고 되어 있었고요. 물론 저는 이미 이제 이런 절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깔때기로 빨려 들어가지 않았지만,
있지만 대부분의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세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QR코드를 찍어 봤을 것이고 간단한 설문을 통해서 본인의 뭐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이런 거를 남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 퍼널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단톡방, 유튜브 등에서 설문지를 통해서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를 남기라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마케팅 퍼널 설계의 일종이에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DB를 얻은 다음에 관계십을 형성을 하는 거죠. 스킨십을. 그렇게 퍼널이 작동되면서 결국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판매자들은 알아내고 제안을 하게 돼요. 그럼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토록 내가 원하는 서비스, 제품에 대해서 허를 찔리게 되는 거니까요, 스스로가. 최근 온라인 강의를 한 번이라도 좀 결제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제를 했는지 한번 유심히 생각을 해보세요. 광고를 보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나도 모르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결제를 한 적이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세미나, 웨비나, 전자책, 유선 코칭, 화상 코칭 이런 걸 통해서 관계가 조금씩 형성되고 마지막에는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제안받아서 구매를 한 기억은요. 이런 게 다 설계된 마케팅 퍼널에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돈을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러셀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많이 와닿았던 게 이제 후킹, 스토리, 제안 이 세 가지였는데 이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늘 활용을 하는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예요. 좀 더 넓은 표본을 후킹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스토리를 통해서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전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 싶게 만드는 제안을 통해서 무언가를 파는 것. 경쟁자들과 가격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가치를 가지고 싸우는 것, 즉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지금의 이 시기에는 아주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었어요. 우리는 수많은 광고 배너들을 어느 순간부터는 클릭을 하지 않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한 관심사 기반의 광고 배너들이 등장을 하면서 클릭률이 올라갔고요. 너도 나도 관심사 마케팅을 진행을 했으니까요. 이상하게 인스타그램에는 최근에 내가 이거 좀 필요한데 하는 것들만 광고가 막 뜨잖아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관심사 기반의 마케팅도 점점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정화작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또 다른 마케팅 방식이 필요하고 마진율 90% 온라인 비즈니스의 핵심인 마케팅 설계, 즉 퍼널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마케팅에 관심을 가진 지 거의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지금의 제가 이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영업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10년 전에 초기 영업사원 시절에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마케팅의 맞자도 몰랐고 퍼널이라는 단어조차 전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았으며 그냥 단순무식하게 이거 좋습니다, 좋아요 뭐 이렇게만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만약 지금의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마케팅 퍼널을 좀 설계해서 직접 돌아다니지 않고도 이런저런 것들을 아주 잘 팔았을 거예요. 쉽게 말이에요. 2023년에는 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12월에 미국에 갔다가 1월에 돌아오거든요. 미국에서 좀 더 넓게 보고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올게요. 남은 2022년 뜻깊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미국에서 그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건프로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파는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